저는 그럴 때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려요. 확실하게. 그 돈의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생이 살아가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사실 돈이 모자랄 때도 있고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돈이 남을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 말아서 돈이 흘러가는 게 좀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면은 또 헷갈리시니까, 저희가 이제 기업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기업의 돈이 뭐 이번에는 얼마가 남았더라, 또 이번 실적이 얼마나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어떤 기업은 이번에 부도가 났더라, 힘들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보통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은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기업들을 따라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처음에 어떻게 설립되나 보면은 처음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는 주주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근데 개인으로 따지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주주죠, 주주.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은행한테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재무 활동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러면 돈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재무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통장의 잔고는 당연히 넘치겠죠. 지금 뭐 우리 벌진 않지만 넘치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씁니다. 쓰는 게 나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투자를 하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죠. 학교 학자금에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또 좀 성년이 되더라도 취업 활동하려고 요즘에 또 어학연수 가기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또 투자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게, 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식을 사기도 하고 예금이 들기도 한 투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갈 때는 투자에 또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와서 요즘에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취업이잖아요. 취업을 해서 정말 연봉 많은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드디어 이제 생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활동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에서는 이거를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은 이제 생활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월급을 받고 내가 생활을 합니다. 그럼 쓰기도 생활비를 쓰죠. 하지만은 그렇게 뭐 우리가 좀 아껴 쓰고 좀 모자르지 않게 쓰면은 남는 자금이 이제 드디어 생기기 시작해요. 남는 자금. 한마디로 생활에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돈이 또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그동안 받았던 거를 돌려줘야죠. 은행에서 우리 학자금 대출 받았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님한테도 역시 뭐 주주니까 배당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을 드려야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 시기가 되는 게 거의 이제 30대 중반 40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초기에는 우리 생애 주기에서 초기에 학생 때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투자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벌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시기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난 재테크에 쓰겠어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빨리 우리 생활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령 이제 또 이제 40대가 되셨어요. 40대가 되셔가지고 40대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그 생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자만 하게 되면은 역시 통장에는 잔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돈을 빌린 것도 있고 남들한테 뭐 투자 받은 것도 있고 이거 돌려줄 때가 됐는데 계속 그러지 못하면은 돈은 이제 갑자기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돈을 빌려와서 내가 생활에서 내 활동에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주식을 투자하면은 돈을 벌 때가 있었잖아요. 경기가 좋거나.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은행 가보시면 금리가 불과 한 2, 3%, 3%도 거의 없죠. 요즘에 저금리 시대가 됐고 이게 앞으로 지속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로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로도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러면 재무적인 거를 우리가 조금씩은 줄여나가야 돼. 우리가 대출 받거나 그런 것도 좀 줄여나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생활을 하면서 생애를 살아가면서 돈이 들어가는 시점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다를 때 그 돈이 들어가는 그 시기별로 우리가 생활에서 지금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는 벌고 있는지 또는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돈이 있긴 한데 이게 다 빚은 아닌지 그렇게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추적하지 못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적하는 것과 추적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좀 어렵게 했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다?
잔고 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바로 지금 대출 받으시면 돼요. 대출. 그럼 통장에 잔고가 쌓이겠죠. 근데 그 돈 갖고 뭘 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 대출금보다도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는 자기 자신이 또 투자해서 내가 생활력 있게 연봉을 더 높게 하겠다, 아니면 내 사업을 잘하겠다, 거기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통장 잔고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흘러가고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번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전에 빌렸던 걸 상환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